자, 봅시다. 자, 이 문제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NA라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무슨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 이 금속이죠? 자, 반면에 여기서 Cl 있죠, CL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할로젠이고 할로젠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그러면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난 결합을 뭐라고 해요?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난 결합을 그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진 건데 그 이온 결합이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모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금속은 보시다시피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저 알칼리 금속은 보시다시피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짜잔 한 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리고 염소는 할로젠이니까 최외곽 전자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뭘 가정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Na 플러스에 있는 이거 Na 플러스에 있는 이 홀전자 하나 있죠. 얘가 떨어져 나와서 얘가 짜잔 양이온이 되는 걸 가정할 거예요. 그럼 이 전자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죠. 최외곽 전자 하나 있을 때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걔가 1 플러스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저 전자가 떨어져 나온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져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바로 비금속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금속은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비금속. 바로 비금속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비금속이 이 전자를 가져가서 저 염소의 전자 배치가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저 파란 전자가 이렇게 이 파란 전자가 이리 왔다는 거 알겠어요? 네, 저 자리에 들어와서 보시다시피 얘가 전체적인 이온가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외곽 전자 7개일 때 중성이면 8개면 이제 이온가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1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소듐은 1 플러스가 되고 염소는 1 마이너스가 돼서 이온 결합이 된 상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요 상태를 주목해야 돼요. 상태를 주목해야 돼요. 자, 이 상태를 주목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원자를 썼는데 어떤 원자를 썼는데 가스라는 얘기는 진짜 이것의 의미가 기체라는 뜻도 되지만 바로 뭐냐면 원자 한 개를 때 원자 한 개. 정말 원자 한 개가 떨어져 나와서 있는 저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든 물질들이 원자 상태로 존재해요,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물질들은 원자가 아니라 분자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속 결정처럼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원자로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지금은 가상적인 계산을 위해서 정말로 원자 한 개, 알겠죠? 그거를 이게 G라고 쓴 거예요. G라고 썼다는 말이 원자 한 개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기체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기체 상태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몇 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 몇 개가. 한 개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히 이런 걸 아이오닉 페어라고 불러요. 아이오닉 페어. 우리말 번역은 이온쌍. 그래서 금속 원자 한 개하고 비금속 원자 한 개가 반응을 해가지고 저렇게 아이오닉 페어가 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저기 있는 연습 문제 1번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요 놈하고 요 놈이 어떻게 얘기됐느냐? 이건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반응 미케니즘을 생각해 본 거예요. 반응 미케니즘 기억나죠? 반응 미케니즘이 뭐냐면 요 다 더하면 전체 반응되는 그 단계를 반응 미케니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온쌍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반응 메커니즘을 생각을 할 건데 고전적으로 하나, 둘, 세 단계를 가정해요. 알겠죠? 그럼 그 세 단계 첫 번째 가자. 첫 번째 가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어봐. 이걸 I라고 쓸게. A, B, C가 아니라 I 이게 1, 2, 3. 그냥 로마자로 쓰자. 1, 2, 3 이렇게 쓰자. 아마 상관없는데. 네, 자, 첫 번째 과정은 여기에 있는 Na 정기적으로 중성인 녀석하고요. Cl 정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죠?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무한대로.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의 전자 배치를 한번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홀전자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염소는 전자가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무한대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력, 청력이 어떻게 된다? 인력, 청력이 없는 상태. 그걸 무한대라고 의미한 거예요.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에서는 특별히 좋고 특별히 싫은 감정이 없죠. 예를 들면은 우리와 일본의 관계는 껄쩍지근하잖아요. 네, 껄쩍지근. 아니 뭐 그래 그렇게 민감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그 얘기하면 내가 3시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럼 너무 민감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함부로 그 민감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나를 자극하지 마. 알겠죠? 한 3시간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어쨌건 여하튼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꼴락이 있는데 안 돼. 이거 해야 돼. 어쨌건 그래서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가 껄쩍지근한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나쁘기만 한가요? 아니요. 좋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그 무역 교역량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무역 교역량도 많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요? 왜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쁘고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워서. 반면에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가 있거든요. 자, 서아프리카에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하고는 뭐 특별히 좋은 거, 특별히 나쁜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을 무한대라고 쓴 거지. 여기서의 무한대는 진짜로 저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까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얘하고 얘 사이의 인력과 청력을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면 요 둘 사이에 거의 무한대라고 표기를 하는 건데 이 무한대의 의미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략? 얘네들 입장에서 무한대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네, 바로 수 센티미터예요. 원자들 사이에는 1cm, 정확히 1mm인데 1mm 정도만 떨어져도 쟤들한테서는 거의 인력 청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무한대가 진짜 저 우주 끝에서 저 우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자 두 개가 한 1mm 정도 떨어지면 충분히 이들 사이는 무한대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다. 자, 근데 얘가 스텝 2가 됐어요. 스텝 2의 의미는 바로 얘가 난데없는 양이온. 얘는 난데없는 음이온이 된 상태를 뜻해요. 자, 그러면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이 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음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가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한 다음에 요놈의 전자가 날아와서 짜잔 1위가 붙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전자가 보시다시피 전자가 발사. 무슨 말 알겠어요? 전자가 슉 이게 전자기 상태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슉 날아갔다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이렇게 쏙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속 입장에서는 전자가 발사돼서 그 전자가 여기 있는 염소에 쏙 들어오는 알겠죠? 그런 상황이 여기서 나타났을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스텝 1에서 스텝 2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에너지 차이를 편의상 뭐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좋아요. 델타 E 무한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델타 E 무한대. 아시겠죠? 델타 E 무한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저 델타 E 무한대에서 이 녀석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IENA 빼기 EACL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이 문제를 교사가 냈다는 뜻은 요거를 외워라. 요걸 외워라.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 우선 요 미케니즘에서 분석할 거 첫 번째 1. 첫 번째 1. 바로 이온화 에너지와 어디 갔어? 이온 형성의 에너지 관계.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는 영어 표현으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는 그래서 줄임말로 IE 형상 이렇게 씁니다. IE 저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이온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살펴보면 저기에 있는 NA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바로 얘가 요렇게 이렇게 되는 반응.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온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전자가 요리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뭐를 형성한? 양이온을 형성한 그런 반응을 이온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이온화 반응에서 G 요 상태를 또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저 기체상 원자 한 개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반응, 그걸 이온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시원하겠죠? 그렇지. 시험이 나겠죠? 그렇지. 지금 너 보고 있네? 한 명 보고 있다. 누구지? 성빈 거스. 성빈 거스 좋습니다. 성빈 거스 좋아요. 성빈 거스 왔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자, 여기 있는 NA 같은 경우 내가 또 이온화 에너지를 찾아봤지. 얼마냐면 어디 갔을까? NA 대략 값이 496. 496 NA가 496 kJ/몰로 표현돼요. 496 kJ/몰.
자, 원자 한 개에 대한 전자 제거 반응인 건 맞는데 원자 한 개에 대해서 에너지를 생각하면 그 에너지 크기가 너무 작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반응이 그래서 얼마나 일어났을 때 이 반응이 1몰만큼 일어났다고 하면 여 반응에 곱하기 1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에너지가 이 정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서진 거스 알겠죠? 서진 거 지금 잠깐 잤죠? 서진 거 잠깐 멍 때린 것 같은데? 벌써 비엘 서진 된 거예요? 그래요? 학교 친구들 알아요? 비엘인 거? 서진 알아요? 어? 비엘 좋아한다고요? 뭐라고? 산연기를 좋아한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이온화 에너지는요. 짜잔. always 발열입니다. 흡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NA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우주의 원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전 우주의 원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원소가 한 110여 개 정도 있거든요. 전 우주에 원소가 110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원소들에 대해서 이온화 에너지를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그럼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온화 에너지를 다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 이온화 에너지를 찾으면 당연히 다른 값들이겠죠. 다른 값들인데 NA만 496이고요. 다른 모든 에너지 역시 이온화 에너지 역시 항상 흡열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기체 원자에다가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흡열이라는 얘기는. 바로 흡열이라는 뜻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온화 에너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 그럼 이제 오비탈 전자 배치하면서 이온화 에너지 했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오비탈 전자 배치 막 했었나? 공부했었나? 시험 쳤었나? 우리 에모만 공부했죠. 학교에서 막 주기율표의 주기성 이런 거 했었나? 1학년 때 통과했었나? 그때 살짝 했었지. 그래서 그때 이온화 에너지 들어봤을 텐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이온화 에너지에서 참고로 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했다고 했죠. 그럼 이 이온화 에너지의 최소값이 있어요. 최소값 알겠죠? 이온의 최소값. 최소값이 얼마냐?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전수조사했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냐면 얼마더라? 어디더라? 어딨냐? CS 있다. 바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그 값이 얼마냐면 356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 거냐면 세슘 거예요. 세슘.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온화 에너지 조사하면 세슘에서 이온화 에너지의 최소값이 나와요.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는 356보다 더 크다, 더 작다? 이것보다는 무조건 더 크다는 얘기. 알겠죠? 그게 뭐 얘는 이런 건데 뭐 다른 원소는 다르게 되겠죠. 알겠죠? 기억하세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바로 우리말로는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자친화도.
자, 우리말 번역은 전자친화도고 영어로는요. 일렉트론 어피니티예요. 일렉트론 어피니티. 아시겠죠? 일렉트론 어피니티. 자,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을 뜻합니다. 염소가 있는데 지금 염소가 예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 놈이 외부 전자랑 반응을 해서 얘가 요렇게 되는 반응. 요걸 전자 친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온화 반응, 요거는 전자 친화 반응. 아시겠죠? 전자 친화 반응. 자, 아까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흡열이라고 했죠. 항상 흡열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발열이 많아요. 종종 흡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자친화도가 보통 발열인데 흡열도 있느냐에 대한 내용도 약간 뭐 중요해서 시험 문제에서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오비탈 전자배치 얘기할 때 하는 거고요. 지금 요 논리에서는 그냥 보통 뭐가 흔하다? 보통 이렇게 발열이 흔하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는데 재밌는 건 할로젠 알죠? FCl, Br, 알겠죠? 할로젠은 모두 발열입니다. 지금 이제 할로젠 얘기하는 거니까 이 할로젠에 대해서는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자친화도는 보통 발열이 많은데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약간 어떻게 헷갈리냐면 이렇게 얘는 발열일 경우 그 에너지를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발열일 경우 그 에너지를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관습적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반응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 전자 친화도인데 지금 요렇게 자, 여기서도 당연히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당연히 봐봐요. 요거 상태 주목해야 되고요. 아까 이온화 에너지에서처럼 어떤 상태예요? 기체죠. 기체죠. 알겠죠? 기체. 즉 이 말은 원자 하나에서 전자 하나 집어넣어서 음이온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똑같이 상태는 주목하는데 요 주어진 반응에서 이 염소의 전자 친화도가 이게 얼마냐면 얘도 다 데이터 찾아봤지. 염소 있어요. 염소. 염소 몇 번이죠? 17번. 얼마냐면 염소가 전자 친화도 앞에 뭐라고요? 또 아베예요? 진짜 성민이 은근히 사람이 폴리티컬한데요? 진짜 성민 되게 폴리티컬한 거 알아요? 얼마 전에 염소가 349 kJ/몰입니다. 아시겠죠? 자, 349 kJ/몰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거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흡열이면 마이너스가 되나? 네, 그러면 흡열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알겠죠? 서로 반대. 네, 서로 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잘 봐. 지금 전자 친화도는 양수로 표현되어 있죠. 양수로 이렇게.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냐면 엔탈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 친화 반응에 대한 에너지 관계를 엔탈피로. 그러면 염소에 대한 전자 친화 반응의 엔탈피를 표현하면 이게 지금 발열이죠. 발열. 발열은 엔탈피가 마이너스지. 무슨 말 알겠어요? 흡열은 엔탈피가 플러스야 마이너스. 흡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 흡열은 보통 플러스지. 발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이 모두 발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발열을 엔탈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전자 친화도로 쓰면 거기서 마이너스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델타 H 일렉트론 어퍼너티는 그냥 일렉트론 어퍼너티랑 어떤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자, 알겠죠? 아셨어요? 네.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왜 되게 쓸데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전자 친화도가 연력학이 확립되기 전에 관습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관습은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요, 알겠어요? 예. 그 막 관습으로 거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죠.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인간은 매우 관습적이거든요. 매우 관습적이어서 이 관습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 친화도를 언급을 할 때, 엔탈피 표기로 할 거냐, 관습적 표기를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알겠어요?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뭔지 알겠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상대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콩떡같이 알아먹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키워드는 이거야. 할로제는 발열이야. 항상. 알겠어요? 할로제는 발열이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로젠을 언급할 때 전자친화도가 349라고 하면 발열이 이렇게 그냥 발을 알아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쓰시건 이런 식으로 쓰시건 알겠어요? 근데 아마 학교 선생님은 이런 식을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체계적이니까요. 근데 많은 일반학, 예를 들면은 옥스토비 책이나 준달 책에서는 이 표기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반학 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얘기하건 알아서 잘 판단해라 이런 말 알겠어요? 알아서 판단해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관습이랑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이 노래를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완전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세 번째, 요 전자 친화도도 전수조사를 했어. 무슨 조사? 전수조사. 전자 친화도도 전수조사를 했어. 알겠죠? 그러면 전자 친화도 전수조사에서 이때는 최대값을 찾았네. 그래요. 최대값이 얼마게?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걸 다 찾았다는 얘기야. 누구는 흡열이었고 누구는 발열이고 다 찾았다는 얘기야. 다 찾았는데 관습적으로 표기했을 때 최대값이 있단 말이에요. 최대값. 그게 얼마다? 바로 349예요. 바로 누구 거란 얘기예요? 염소야.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됐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이온 아이들이 전자 친화도 알아들었죠?
근데 학교 선생님은 이 표현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기를 하건, 근데 선생님이 이 표현을 선호하신다 하더라도요. 선생님이 만약에 준달책, 옥스토비책에서 문제를 뺏겨온다면 문제에 선생님 스스로도 모르게 깜빡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학교 수업자료 보면요. 거기 여러분 학교 수업자료 보면 예를 들면은 9페이지에 있는 그림 있죠. 9페이지 그림 아시죠? 9페이지에 이상한 그래프 하나 스캔해서 올라가 있죠. 이거 준달책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봐봐. 그거 그 9페이지 준달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거기 보시면은 저기 전자친화도 737이라고 맨 위에 하나 올라가 있을 건데 보이세요? 전자친화도 뭐죠? 737이라고? 이게 지금 플러스로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알겠죠?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흡열이 아니고 발열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강조를 해도 선생님이 까먹고 문제 어디서 뺏겨오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계산 과정에서 볼 건 할로젠밖에 없거든. 할로젠은 무조건 발열이다 이렇게 딱 생각해야 돼. 전자친화도가. 알겠죠? 명심해야 돼. 그리고 그런 식의 관습적 표기로 전자친화도의 가장 큰 값은 염소야. 알겠지? 명심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여기 줄게요. 줄게요. 8. 자, 그러면 1, 2, 3. 이온화 에너지 전자친화도.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온 형성 에너지 관계에서 전체 반응. 자, 전체 반응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전체 반응. 자, 그럼 전체 반응은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바로 짜잔. 짜잔 이렇게 쓸 거예요. 보이시구랭? 자, 저거 보이세요? 오! 그러면 여러분 요 반응 단계에 대한 자, 이 표현은 그냥 뭐냐면 반응 엔탈피 변화라고 합시다. 그럼 이 반응 엔탈피 변화 보이시죠? 저 반응 엔탈피 변화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에너지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표기해 볼 수 있겠어요? 아까 NA가 값이 얼마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지금과 NA 얼마였죠? 얼마였죠? 아까 3이 얼마? 496이에요? 496 kJ/mol. 오케이. 자, 저거 얼마겠어요? 얼마겠어요? 147이라는 거 알겠어요? 147이라는 거 알겠어요? 쓴 거 알겠어요? 뭐냐면 요 녀석의 에너지 관계가 뭐예요? 마이너스 349죠. 자, 그럼 잘 봐요. 이 반응식은 어느 반응식하고 어느 반응식을 더한 거예요? 요 반응식하고요. 요 반응식을 그냥 더하기 하면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에너지 관계하고요. 요 에너지 관계를 더하기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잡으시면 400
96 더하기 마이너스 349 무슨 말 알겠어요? 해서 값이 뭐가 나온다? 147 이해했죠? 147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한 거냐? 일반적으로 이거겠죠.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인데 NA의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염소의 전자치나 엔탈피를 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 수직관계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를 관습적으로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다? NA의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염소의 전자친화도를 뺀 거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반응 엔탈피를 요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자. 라고 한 게 지금 요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온화 에너지 빼기 전자친화라고 돼 있죠. 그게 지금 요 얘기가 더해진 거라고요. 됐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때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여기 다 썼죠? 썼죠? 자, 지운다.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금속 원자가 있어요. 비금속 원자가 있어요. 금속의 예로 지금 뭘 들은 거예요? NA를 든 거고요. 비금속 예로 누굴 든 거예요? 염소를 든 거죠. 그럼 얘가 기체 상태에서 이렇게 양이온이 되었고 기체 상태에서 이렇게 음이온이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저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에서 비금속의 전자친화도를 뺀 것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되는 에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항상 이 값에 최소값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최소값 얼마예요? 최소값 얼마예요? 이 값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 얼마예요? 자, 이 최소값이 얼마냐면 이온화 에너지의 최소값에다가 전자 친화도의 무슨 값을 빼주면 돼요? 최대값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 최소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356이라고 했죠? 최대값은 얼마예요? 349라고 했죠. 얘는 염소고 얘는 누구였죠? 이 원소는 누구였죠? 이온의 최소값이 세슘이라고 했죠? 즉 전 우주를 뒤졌을 때 이온화 에너지가 전 우주를 뒤졌을 때 전자친화도랑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값이 7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7. 7.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7이란 얘기는 이 값이 이렇게 제인된 이 값이 항상 무슨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항상 무슨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흡열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흡열이라는 얘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 원자가 비금속 원자랑 결합을 해서 하나가 양이온이 되고 하나가 음이온이 되는 이런 과정은 항상 흡열, 항상 발열, 뭐? 항상 흡열. 그러면 이 말은 잘 봐요. 이게 무조건 흡열이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반응은 무조건 안정화예요, 무조건 불안정화예요. 불안정. 이건 항상 불안정화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불안정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선택지 기억을 보세요. 선택지 기억. 선택지 기억 보시면 NA의 이온화 에너지는 영의 전자 친화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크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억 선택지가 나오는 이유가 이 내용 때문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NA 빼버리고요. 염소 빼버려도 말이 성립한다고요. 그냥 NA 빼고 염소 빼고요. 모든 이온화 에너지는 모든 전자 친화도보다 크다. 맞는 말? 맞다고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아, 잘 봐요. 이온화 에너지에서 전자 친화도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고 했죠. 이 말은 전자 친화도를 연력학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관습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관습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전자 친화도를 연력학적으로 표현하겠다 하셔도 문제 이렇게 섞여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엄밀하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염소의 관적 표기의 전자 친화도보다 이거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염소의 전자 친화도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의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알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친절하게 써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써주지 않고 대충 그냥 개떡같이 써요. 그럼 이렇게 콩떡같이 알아 먹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안전하게는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 그냥. 알겠어요? 이 전자 친화도 이거 부호 표기 뭐로 한 거냐고 물어 그냥 0 껄쩍지근하면. 알겠죠? 그 시험장에서 교사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 그 문제 관련해서. 알겠죠? 그게 물어 차라리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라. 그 기억 선택지가 있는 이유를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NA의 경우 아까 내가 얼마나 했더라? 아까 NA의 경우 이게 보시면 496, 그죠? 496. 그다음에 염소는 349 하면은 요 값이 대략 지금 요 경우 147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단위는 킬로줄 퍼 몰.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됐죠? 됐죠? 좋아.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요 중간 지워도 되겠어요? 중간 지운다. 자, 두 번째는 이온 간 쿨롱 에너지 계산이에요. 자, 이걸 한번 해볼 텐데. 이온 간 쿨롱 에너지 계산. 이온 간 쿨롱 에너지 계산. 자,습니까? 이온 간 쿨롱 에너지 계산. 이걸 해볼 텐데. 자, 우선 첫 번째 요 NA하고요 CL, NA하고 CL 이 양이온이 됐고 음이온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스텝 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양이온과 이 음이온이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끌어당기는 힘으로 쫙 가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이온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온쌍이 만들어졌을 때 Re가 바로 결합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R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봅시다. 됐다. 자, 그러면 이때 이온 간의 쿨롱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여러분 쿨롱 에너지 수식 기억나요? 쿨롱 에너지 기억나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1. 모델링. 자, 이 보시면은 짜잔. Z 플러스 2. 그 다음은 짜잔. Z 마이너스 2. 자, 각각이 누구냐면 얘가 양이온을 표현하는 거고요. 얘 음이온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의 뜻은 뭘까요? 2.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강의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걸 2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앞에 붙어 있는 Z의 뜻은 뭐냐면 이온가입니다. 이온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MgO에서 우리는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라고요? 우리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이때 Z 플러스가 플러스 2, Z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2 플러스 양이온, 2 플러스 음이온이라고 하는 걸 물리학적으로 수식을 전개할 때는 Z 플러스 플러스 2, Z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 전자 전하량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원자들이 이온화 될 땐 전자가 자연수 개수로 이동을 해서 양이온, 음이온이 된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렇게 표기하는 건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는 말은 전자가 몇 개 이동한 거예요? 전자가 2개가 이동한 거니까 전하량 측면에서는 그 이온가에다가 전자 전하량 크기를 곱해야 이 녀석의 전체 음전하, 이게 전체 양전하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쿨롱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C라는 아래 첨자는 쿨롱을 줄임말이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Z 플러스 2 Z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Z 플러스 2 Z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게 쿨롱 에너지 수식인데 이 쿨롱 에너지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 쿨롱 에너지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쿨롱 에너지 수식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쿨롱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거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된다를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외워야 됩니다. 그럼 저것의 의미가 뭐냐? 이 앞대가리는 상수 묶음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4 파이 그대로입니다. 입실론 제로가 뭐죠?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죠. 뭐 알려진 상수입니다. 그리고 R은 둘 사이의 거리고요. 그리고 이 둘은 전하량 곱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수에다가 전하량 곱한 다음에 거리를 나눠서 쿨롱 에너지를 표현한다. 저 그냥 외우셔야 되겠죠? 저 외워야 되겠지? 외워야 돼. 저게 바로 쿨롱 에너지를 저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렇게 저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준다. 에잇. 왜? 간지럽다고요? 간지러울 수 있죠, 왜? 진짜로요? 진짜로요? 저 학교에서 제 옆에 핸드폰을 들렸는데 전화 걸렸어요. 저 그래요. 좋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선생님 피곤하면 먼저 가셔도 좋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상황으로 봐도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2. 자, 두 번째 보세요. 2. 자, 저 두 번째는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 이겁니다. 가만 있어봐. 내가 말을 뭘 해야 되지? 각 상태별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저기서 우선 뭘 해볼 거냐면요. 쿨롱 에너지를 계산할 건데 저기에 있는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를 계산해 볼게요.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자, 우선 1번 상태에서는 쿨롱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1번 상태에서는 쿨롱 에너지가 없겠죠. 왜?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요. 중성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를 계산해 볼게요.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자, 그럼 이때는 조수식으로 4 파이 입실로 제로 분의 1 곱하기. 자, 전하량 곱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1 플러스 양이온, 하나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이죠. 맞아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전자 전하량인데 하나는 플러스, 전자 전하량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 거리는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거리. 상태 2에서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사이 거리는 얼마라고 하면 될까요? 무한. 이거 써주면 되지. 무한.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요거 하나 주목을 하는데 여기가 원래 1이었잖아요. 1. 근데 지금의 계산에서는 여기다가 요걸 곱해줄 거예요. 저게 뭐? 아보가드로수죠? 바로 아보가드로수인데 왜 이때 아보가드로수를 곱해줄까요? 그렇지. 바로 1몰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1몰당 환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 1몰당으로 얘를 환산할 필요가 있죠? 바로 앞에 에너지들이 다 1몰당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하고 비교를 하려면 하나는 1몰당, 얘네들은 1몰당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저기는 원자 하나랑으로 비교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총생산 이거를 계산하는데
A 국가는 4천만 국민 전체의 국민 청소년산, B 국가는 어떤 김철수 씨의 1년 소득 무슨 말 알겠어요? 이쪽 B 국가는 김철수 이게 1년 소득 하고 B 국가에서는 4천만 국민 전체의 국민 청소년산 두 개 비교하면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앞에 계산들이 다 일몰당이었기 때문에 얘도 일몰당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바꾼 거라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쓴 거야. 자, 하지만 뭐가 됐건 이거 얼마겠어요? 0이겠죠? 하지만 뭐가 됐건 0이겠죠? 왜? 뭐 때문에? 무한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세 번째의 쿨롱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의 쿨롱 에너지는 바로 똑같이 쓰시면요. 하고 짜잔 짜잔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맞죠? 오, 그럼 얘는 편의상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편의상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 나와 있다는 거. 왜 마이너스죠? 왜 마이너스예요? 바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돼야 되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아시다시피 요만큼은 이제 보통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은 사실 다 뭐예요? 자, 4 파이 입실론 제로 아보가드로 전자전화량의 제곱. 사실 이 부분은 다 뭐예요? 상수죠?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 쿨롱 에너지라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거리라는 얘기겠죠. 알겠죠? 얘기겠죠. 자, 어차피 이만큼 다 상수고 마이너스 있고 거리니까 어쨌건 이 부분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아시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된다는 거. 자, 이렇게 쿨롱 에너지 계산한 거 아시겠어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줄게요. 준다. 에잇.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선 컨셉에서 스텝 2의 쿨롱 에너지가 얼마? 스텝 2의 쿨롱 에너지가 얼마? 0. 알겠죠? 스텝 2의 쿨롱 에너지가 0 알겠죠? 그 다음 스텝 3에서의 쿨롱 에너지가 얼마?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2분의 NAE 제곱. 아시겠죠? 그렇죠? 저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보가드로수 상수 찾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다 뭐 넣으면 돼요? 1.6 곱하기 10만 19승 쿨롱 넣으면 되고 진공의 이준율도 물리책 찾으면 나오잖아요. 다 넣으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만 알면? 결합거리만 알면. 그러니까 결합거리가 내가 봤을 때는 한 2옹스트롬 정도 될 것 같거든요. 2옹스트롬 정도. 넣고 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때 예상은 아마 내 예상은 대략 내가 봤을 때 NaCl이니까 얘가 이걸 다 하면은 얘가 800 정도 나오는 거야. 800 내 생각으로는 얼마 아니 계산은 나오는데 얼마 좀 나와? 한 8. 계산이요? 계산하면 나오긴 해. 계산하면 나오긴 하는데 한번 해볼래요? RE가
2옹스트롬으로 잡자. 그러니까 1옹 하면 되니까 1 곱하기 15는 10승미터거든요. 놓고 한번 계산해 볼래요? 입실론 제로가 입실론 제로가 잠깐만요. 아씨 얼마지? 입실론 제로가 8.8 뭐 어쩌고 저쩌고거든요. 입실론 제가 혹시 무슨 입실론 제로가 얼마죠? 8. 얼마?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죠? 12승이고요. 그 다음에 2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나올 거예요. 이게. 요 놓고 한번 계산해 볼래? 해줘봐요. 계산기 있으면 해봐요. 내가 200 피코미터요? 에너지니까 킬로줄/퍼 몰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NA는 뭐예요? NA는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얼마야? 6. 얼마? 6.9 그 다음은요? 6.928이요? 그럼 얼마냐면 대략 693 정도 나오는 거예요. 킬로줄, 실이 17승이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아보가드로서 곱했어요? 아보가드로서 곱했고, 그 다음에 전자전화량은 쿨롱인데 제곱이에요. 제곱해야 돼요. 제곱했어요? 마이너스 13승 맞죠? 10에 10 마이너스 13승 마이너스 19승 쿨롱, 19승. 19승 쿨롱이 제곱이고요. 10에 5승입니다. 마이너스 6.928 곱하기 6.928, 그럼 693 맞아요. 693. 693 킬로줄/몰이 나옵니다. 킬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000을 한번 또 나눠야 되거든요. 1000을 나누면은 10의 3승 딱 1000을 나누면 저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1000을 한번 더 나눠야 되겠어요? 693, 690 저 정도 나오죠, 그렇죠? 네, 저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결합거리도 막 2점 얼마 될 텐데 뭐 지금 정확한 계산 필요 없잖아요. 대충 이 정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놈의 크기를 필요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뭐냐면은 셋업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부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갔다 오세요. 뭐 다음 시간이야, 다음 시간. 내일 봐요. 내일 뭘 봐요, 내일? 내일 뭘 봐요? 현실 갔다 오세요.